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양측 모두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공약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의 국가 채무가 35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한 성장 전망이 채권 금리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가 연준의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시겔 교수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에 따라 시장이 예상하는 11월 25bp 인하 기대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시장은 10월 고용이 9월과 같이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지표가 이에 부합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월가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는 대선 직후에도 결과와 무관하게 증시를 비롯한 위험 자산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양 후보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시위 등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요인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시장에 퍼져 있는 정치적 불안에 대한 리스크는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국제유가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내걸고 있는 에너지 공약이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 시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시 전통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며 상향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중동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또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 보고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알파벳의 실적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발표 전후로 우리는 어떤 매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은 상승, 그리고 다우와 S&P는 하락으로 출발한 건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69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2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 부진이 나타나면서 수익률이 이전보다 높은 4.13%로 결정됐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 노동부가 9월의 구인이직 보고서를 공개하며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같은 시각에 발표됩니다. 내일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19시에는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유로존의 3분기 GDP 수정치를 내놓습니다. 21시 15분에는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집계한 미국의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첫 오프라인 강연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필승 마스터입니다.
지금 해선시대에서 3개월 차 됐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우리 해선시대 가족분들 가을인데 단풍 여행은 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무료 강연회를 서울 쪽에서 합니다. 그 준비하느라고 조금 요즘 뭐 좀 설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자체를 알고 이제 시장에 들어왔잖아, 그죠? 근데 주식이라는 이 상품, 진짜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한 사람은 드물 거예요. 전부 모르고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아픔을 겪었던 그 상황들을 돌아보면은 전부 좋을 때 다 들어와서, 그죠? 한 번에 어떤 큰 이 고객길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IMF, 그다음에 2000년도에 이제 IT 버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실제 주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영끌까지 해서 주식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시장이 도와줘서 돈을 벌었었지만 실제 내가 알고 주식을 하거나 뭐 이런 파생상품을 한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그냥 누가 주변에서 돈 벌었다니까 덤벼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쉽지 않은 게 이 주식 일인데 우리가 학교라는 거는 이 공교육 개념에서 시키니까 가서 공부하고 했었는데 이 주식이라는 상품, 파생이라는 상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요. 근데 실제 이제 주변에 보면은 그걸 정상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곳은 드뭅니다. 이제 10월 말 되면 우리가 노래 한 곡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한 곡으로 먹고 사는 그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잊혀진 계절 하나 갖고 계속 이제 먹고 사는데 이 파생이나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단 하나의 어떤 기법만 알리면은 그런 기회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IMF가 됐든 최근에 코로나가 됐든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알았다라면은 수익 났을 때 그 수익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지킬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됐다라면은 그 수익을 지키면서 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장에 보면은 대부분의 고수들은 실제 드러내놓고, 그죠? 내가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벌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곳에서 공부도 하고 또 스승을 만나서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스스로 만든 OK 차트와 필승 기법이라는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제가 이번 주말에 이제 선보이게 될 제가 138연승 일간으로 138연승을 한 그 차트를 갖고 이번 주말에 또 함께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한번 제가 처음 출발하는 주식이나 파생을 처음 출발한다는 그 자세에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오픈을 좀 해드릴 겁니다. 오셔갖고 배워 가시고요. 주식과 파생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품이지만 그 기회가 되면은 충분하게 또 우리가 공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단거리 상품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100m 뛰고 그친 게 아니라 단거리 상품이 아니라 중거리, 장거리로 해서 내가 벌 만큼 벌고, 그죠? 그만둘 때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 상품으로 이거를 공부를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한 다음에 그런 우리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공부밖에 없더라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안정적인 모델을 이번 주말 통해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프로와 고수, 우리 주린이 이런 거 다 떼버리고, 그죠? 프로와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모범 답안을 가지고 한번 기회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번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그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 가족분들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해외 선물인데요. 이 해외 선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우리 필승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OK 차트라는 굉장한 노하우가 담겨 있는 또 차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 OK 차트에 담겨 있는 마스터님만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번 주 주말에 있을 무료 강연에, 오프라인 강연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마스터님 만나셔가지고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평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많은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도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매매 어떻게 해야 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11시에 졸트 보고서와 그다음에 또 10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서울경제TV 속보 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미 노동부가 자국의 구인이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9월의 구인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한 74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측치보다는 하회를 한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측치가 99.5였는데 108.7로 예측치보다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발표 이후에 11시경 2542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0.16% 정도 상승한 25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난주 두 차례의 국채 경매에서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왔고, 둘째, 선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 후보의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많아 그 불안감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경제학자 에드워드 야데니는 블룸버그 TV에 출연해서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모두 재정적자 감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를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미국 재무부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지난 5월부터 적어도 향후 몇 분기 동안은 국채 및 채권 경매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국채 발행 증가가 하지만 불가피하다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이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국채금리의 상승은 또 주식시장에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현재 미국 시장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뭐 코앞에 닥친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대선 결과가 이제 크게 판을 이제 흔들겠지만 실제 이제 8월달에 금리 인하하고 시장 상황을 좀 나쁘게 봤던 그런 부분들이 다 묻혀버렸어요. 지금 현재 미국 자체가 안정적인 고용, 그다음에 낮은 실업, 그다음에 증시까지 너무 이제 강한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물가도 안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뭐 지난주 잠깐 했지만 연착륙이냐 아니면 무착륙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경기 상황이 이제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 간에 이제 해리스가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을 봤었는데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는 어떤 시장 상황이 읽혀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좀 안정적인 실제 이제 금리 인하하고 이제 3.6%까지 떨어졌던 10년 이제 국채가 4.2%까지 이제 급반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트럼프에 대한 어떤 선반영한 그런 결과치가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 누적된 재정 적자를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국채를 이제 더 발행하는
길밖에 없는 게 미국의 어떤 현상일 수 있는데요. 뭐 국채 발행하면서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금리 인하 이제 11월, 12월 달에 지금 뭐 얼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깔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음 주 돼서 이제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다시 새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뭐 국채가 됐던 이 부분도 결국은 대선 주자에 따라서 모든 시장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까지 판단하는 건 약간 보류를 하되 미국 경기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 판을 좀 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좀 관망하는 장세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2016년도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실제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맞붙으면서 실제 대부분의 이제 뭐 언론에서 힐러리 우세를 다 점쳐줬거든요. 네. 실제 이제 투표 당일도 전반에는 힐러리가 우세였다가 막판에 이제 뒤집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실제 보면은 전체 국민하고 선거인단에서는 지금 서로 결과가 틀리게 나온다는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한 달 사이의 움직임을 보면은 트럼프가 약간 우세한 경향이 나오고 실제 이제 큰 자금들도 트럼프 쪽에 많이 간다 이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 듣고 했었는데 그렇다라면은 그때하고는 2016년도보다는 조금 완화된 이미 선반영된 그때는 실제 갑자기 뒤집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혼선을 좀 벗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면은 그 당시에 그런 충격은 좀 완화된 상태에서 이번에 갈 거로 보고 만약에 이제 국채 금리가 우리가 보는 대로 4.5% 넘어가서 지금 3.6에서 4.2% 온 상태에서 네. 만약에 이거 4.5% 저는 이제 4.5% 정도 4.5% 내외에서 이제 상한선이 어느 정도 막아줄 거로는 보는데 만약에 그게 넘어가서 뭐 5% 넘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 자체는 좀 충격을 받겠죠. 뭐 지금 보는 게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 충격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조정을 또 줄 수도 있다 이렇게는 봐요. 오면은 좀 사야 되는데 다만 그죠? 지금 상황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뭐 아주 적은 거 하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은 좀 지켜보시면서 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전 지금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예상일 뿐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또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금 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서서 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 시장은 아름다운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 당분간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된 9일 이직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미국의 9월 기업 고용이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금요일에 나올 10월 이 비농업 고용 지표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오늘 일단 지표만 봤을 때에는 기업들의 구인권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연준은 고용이 악화될 경우에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차트를 잘 보시는 분인데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주실까요?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큰 그림상 봤을 때 주봉상 21,700 정도를 1차 저항으로 보고 이번 주인가요? 2700을 터치하고 지금 2400까지 빠졌다가 지금 살짝 이제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2700하고 300 정도 이제 갇혀 있는 장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박스 장매매 그 대응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얘기하셨던 대로 내일 모레 이제 지표 하나 나오고 30일 날 P12 개인 소비 나오고요. 11월 1일 날 이제 비농 결과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11월 7, 8일 날 이제 FOMC 나오면서 금리 부분이 나올 텐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비농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까
예측했듯이 11월 됐든 12월이 됐든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이 25bp 각각 해서 이제 금리 인하 여부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경기 상황 이런 거 봐서는 2번 중에 1번 정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번 다 할 수도 있는데 결과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비논 결과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뭐 반등하면 좀 매도 쪽으로 보되 지금 현재 밑에서 올라가는 그림이지만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장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질문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오늘 고점 쌍고 요런 데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은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네네.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2300에서 2700선 이 가운데에서 박스권 장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오늘 뭐 졸트 보고서는 나왔지만 또 10월에 또 비농업 고용 지표까지 확인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또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바로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지금 차트만 봐도 확실히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제 차트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네. 지금 30분 차트예요. 30분 차트가 지금 어제부터 해서 계속 박스 차고 있고 뭐 위아래 지표 나올 때 한 번씩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은 좀 약간 반등의 어떤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간 지금 제 차트상에 보면은 검정 라인이 약간의 중간에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망 사인을 드렸고요. 오늘 뭐 굳이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래도 매매는 하셔야 되니까요. 자리만 제가 오늘 좀 저항 자리와 지지 자리만 좀 한 2자리씩 각각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2530대에 있는데 저항 1차 저항 2570, 2578 정도 1차, 2차를 2640 정도 이렇게 드리고요. 네. 매수 지지 자리는 오늘 현재 뭐 저점 자리인데요. 2440대 430, 2430, 그 다음에 2377 정도, 375에서 377 정도 이렇게 2자리를 좀 폭넓게 좀 드릴게요, 오늘은. 그럼 일단 관망을 하시다가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 좀 더 지켜보고 그렇죠. 매수할지 매도할지 보자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관망하시다가 일단은 좀 추세를 살펴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와 매도 타점도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지지받는 자리인 매수 자리로는 2375선이나 2377선 그리고 2430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그 위로 또 저항 자리인 그러니까 매도 자리죠. 매도 자리 같은 경우에는 2578선이나 그 위에 2640선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또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타점에 대해서 잘 짚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한 타점도 잡아드릴 거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6% 넘게 급락한 어제 오일 선물인데요. 오늘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크게 반등하나 싶었는데 큰 추세 변화는 없고요. 그래도 개장 이후에 완만한 우상향을 하면서 11시 3분경 67.87달러선 터치하기도 했고 현재는 약간 횡보하는 흐름인 0.25% 정도 상승한 강보합권인 67.56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일과 관련한 전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매도일까요? 오히려 뭐 올 때마다 얘기했지만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이유 없으면은 실제 지금 요 정도 가격 65불에서 한 67불 정도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엊그제 뭐 하루에 한 6% 이상 이제 급락하면서 지금 66불, 67불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일단은
제 차트상에 지금 15분봉인데요. 검정 라인이 제 차트의 검정 라인이 밑에 있죠. 요 밑에 있는 게 저가놀이 상태에서는 반등의 매도 쪽으로 보는 흐름이고 지금은 다만 쌍바닥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저점 앞에 우리가 3시 정도에 찍었던 저점하고 지금 저점이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쌍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 이후에 매도 쪽으로 좀 접근하는 물론 그 사이에 뭐 시장 외적인 변수 생겼을 때는 내려보시고 단순하게 기술적인 분석상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67불 50대인데요. 1차 반등 나오면은 67불 80대, 그 다음에 위에 68불 4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자리 매도 자리 드리고요. 매수는 지금 조금 위험은 있는데 오늘 저점 자리요. 67불 10대 19. 19요? 예, 67불 19. 요 이제 쌍바닥 자리가 될 텐데 만약에 요 자리에서도 양봉이 안 뜨고 음봉이면은 살짝 깬 상태에서 그죠? 살짝 깬 상태에서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 30틱 정도 수익은 나올 자리는 만들어 줄 거로 봅니다. 현재 앞에 움직임 보면은 그 정도 움직임 나올 거로 보고 그다음 자리가 66불 50대 좀 여기서 한번 깨버리면은 파동이 좀 깊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밑에를 자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67불 19, 그다음에 66불 70대 이렇게 해서 두 자리 드릴게요. 네. 현재 크루드오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바닥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셨는데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두 자리 값 일단 주셨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67.80이나 68.40달러 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66.50이나 67.19선.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선물에 대한 전략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골드 선물 현재 시세와 그리고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골드 선물이 되겠습니다. 원래 골드 선물은 2772선이 가장 고점이었는데요. 오늘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18분경 2782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드디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0.9% 정도 상승한 278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전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서님.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금인데요. 대단하네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2600 초반부터 해서 이제 매수 쪽으로 봐서 뭐 3,000달러 가는 거 보자 이렇게 이제 왔지만 오늘 지금 아쉽게도 그죠?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은 박스를 차고 그죠? 요 박스를 차고 박스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돌파하면은 박스 폭만큼 1차 올라가요. 지금 박스 폭만큼 올라간 자리가 지금 현재 2782.3 요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저항이 나오면은 뭐 매도 자리가 한번 주어질 텐데 여기서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일단 오늘 요 고점 2782 후반, 2783 초반에서는 한번 가볍게 손절 잡고 음봉 1분봉 기준에서 음봉 떨어질 때 한번 매도를 치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은 2795 정도에서 음봉에 한번 매도 치는 흐름으로 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수는 지금 이 자리 2775하고 2765 쪽에서 한번 매수 기다려서 조건 마찬가지 1분봉의 양봉일 때만 매수 받는 흐름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마선님 추가로 궁금한 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사상 최고치 대선 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것 전부 트럼프 효과라고 봐야 되는데
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달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네네. 예, 달러하고 이제 가장 근접한 게 이제 골드 부분인데 뭐 이거는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뭐 목표는 이제 3,000달러까지는 기본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만 중간에서 우리가 짧게 저항 나왔을 때 매도 접근하는 흐름 찾때 밑에서 우리가 사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부터 뭐 3,000달러까지 가기 위해서 새로 산다라는 부분은 네. 무리가 있겠죠. 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만. 지켜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다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금 같은 경우에는 더 가격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타점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2,775달러나 2,765달러에서 1분봉 양봉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2,082나 2,783달러 오늘 현재 고점인데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2,095 음봉에 매도하시는 거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타점까지 잘 짚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필승 마스터님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다시 한번 그 오프라인 강연의 네. 소개와 함께 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인사 말씀드릴 때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서울에서 무료 강연을 하는데요. 필승 선물 매매 기법을 가지고 진짜 제가 초심에서 돌아가서 좀 전에 인사할 때 얘기했지만 주린이, 팔인이 입장에서 진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요. 진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마음에서 뭐 하루 만에 이거 우리가 그죠? 반나절 만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셔가지고 이 정도는 꼭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부분으로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진행하니까 오시고요. 일단은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가 있었던 매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주말 강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차트로 본 10월 24일 지난주 국내 선물 매매 포인트 제가 쭉 이 시간에 매매했던 매매 그다음에 조건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대응했던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월 24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가 고가라는 거는 시가 출발 자리가 그날의 고가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가 고가가 뜨면은 매도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고가에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5만 원 2.5 가격을 많이 저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침에 선물 시가 고가에 콜 25만 원 장 매도 쳐서 2% 정도 먹고 반등 1% 정도 먹고 다시 한번 2% 이렇게 와서 위에서 한 3% 이상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쌍바닥에서 매수받고 쌍고까지 흘러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매매 포인트를 우리가 그냥 알 수는 없잖아, 그죠? 이걸 충분하게 공부하고 지지와 저항 부분을 읽어내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차트도 없고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기초 부분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전에 131간으로 138연승 했던 차트를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트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일러드릴 겁니다. 오셔가지고 얻어서 물론 그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OK 차트에 대한 거는 제가 뼈대는 못 보여드리고
제가 이전에 주린이 시절, 파린이 시절, 그다음에 중간에 했던 그때 데이터를 가진 그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1차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갖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간으로 138연승을 했던 차트입니다. 그거 공부하셔갖고 거기에다가 가격, 그다음에 세력이 가는 부분을 붙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는 시가 고가 필승 가격 이 부분을 같이 살을 붙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충분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10월 25일 날, 좀 전에 10월 24일이었거든요. 지금은 10월 25일 날은 전날은 시가 고가, 이날은 시가 저가에서 그죠? 시가 저가에서 받아서 쌍바닥 찍고 이날 한 4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 4포인트면 한 계약으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반등 나와서 위에서 쌍고 매도 맞고 다시 한번 원위치 됐었는데 요즘 국선도 재미가 좋은 게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1포인트짜리가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나와요. 그럼 15개 같으면은 25만 원짜리가 15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5장이 5만 원짜리 5장을 누가 나한테 15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25만 원 중에서 10만 원씩만 몇 번만 먹어도 그죠? 지금 현재 주식 돈 못 벌잖아,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 시장 하기도 힘들어요. 국내에 앉아서 충분하게 파생 시장만 갖고도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열어드릴 테니까요. 그다음에 이거 재미있는 건데요. 10월 24일 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제가 요 부분에서 나스닥 부분에서 요 부분만 따로 떼서 좀 뒷화면에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박스 찰 때도 있고 그죠? 밑에 위에서 맞고 강하게 200틱 내려온 거거든요. 200틱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박스 차고 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지지와 저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하면은 여러분 무기로 다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그저 안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10월 24일 자세한 부분으로 해서 제가 한번 차트를 다시 열어드렸어요. 보시면은 좀 전에 큰 차트고 요거는 제가 당일 우리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120틱 차트인데 국내 선물하고 이제 주식하고 틀린 게 주식은 분봉 매매를 해도 되지만 물론 이 파생도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도 분봉으로 매매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분봉이 가진 한계성이 있어요.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 틱 차트거든요. 틱 차트는 매매 건수로 이 봉이 만들어지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캔들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120틱이라는 거는 120건이 모여주면은 봉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디테일하게 보여줘요. 하기 때문에 이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위에서 고점 맞아서 그죠? 이렇게 3파동 3번 내려왔죠. 3파동. 그죠?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3파동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그죠? 3판이라든가 3이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 그죠? 이 차트 만드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아요. 세력,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 차트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거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한다고. 그래서 차트 보실 때도 이 차트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림 본다 생각하고 저는 보라 그래요. 이걸 차트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뇌가 어렵게 자꾸 받아들여요. 그래서 차트가 아닌 그림으로 이걸 자꾸 읽어내는 이 뇌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차트하고 친해지는데 이 3파동 먹고 왔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토요일 날 어떤 하나의 모델을 갖고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이거는 10월 25일 날 항생 갖고 이제 짚어드렸는 건데 항생 부분도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내려오죠. 그죠? 어떤 거는 빠질 것 같은데 올라가고 이게 전부 파동과 패턴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파동과 패턴, 지지와 저항 부분을 아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도 다음 날 거 갖고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텐데 이게 이제 항생 10월 29일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오늘 우리 방에서
제가 매매했던 내용을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은 요것도 120틱 차트 기본적인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아침 시가 저가, 항생의 시가 저가 매수 받아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라인들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요때는 이제 매수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매수 대응. 그래서 시가 매수 받아서 150틱 정도 먹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올라가면서 제가 3번을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쳐드렸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948 쪽에서 매도 승부를 해야 돼서 이게 200틱 내려왔거든요. 200틱. 그다음에 밑에서 쌍바닥 찍고, 그죠? 쌍바닥 찍고 우리가 공부했던 다이버전스.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 이것도 크기만 틀리지. 우리가 움직이는 이 사이즈들이, 그죠? 내려올 때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그다음에 좀 어떤 거는 좀 크게 흔들고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아주 작게 흔들면서 3파동을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여기 올라갈 때도 작게 흔들면서 3파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분봉으로 보면 못 읽어요. 그래서 틱 차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이 차트 보는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저항에서 다시 한번 매도 쳐서 200틱. 그럼 이날 오늘 같은 경우에 200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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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틱. 200틱이 4번의 기회가 오전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오전에만 하고 항생은 마무리를 하는데 아침 출발해서 한 11시 반까지 해서 200틱이 4번. 그럼 800틱이란 말이에요. 800틱 중에서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먹도록 자꾸 훈련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온, 제가 주말에도 얘기하겠지만 파생을 하는 이유, 그죠? 파생을 하는 큰 돈 벌기 위해서 파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부를 제가 주말 통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회가 아무리 좋아도, 그죠? 기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오프라인 강연회 때 보시면은 1부, 2부 나눠서, 그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실전 매매 준비 단계부터. 실전 매매 단계 준비. 즉,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은 고기 못 잡잖아, 그죠? 낚시 각각 대상 오정에 따라서 준비하는 채비가 다 틀리고 바늘이나 줄도 다 틀려요. 이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월 마지막 날 부른 잊혀진 계절, 그죠? 그 노래처럼 이 파생도 내가 준비해서 한 가지 무기만 잘 만들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게 이 파생일이라는 일이더라고요. 욕심을 더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적당하게 하루에 한 30만 원, 50만 원 벌겠다면은 그 30만 원, 50만 원 버는 매매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만 잘 여러분들이 그 자리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매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짚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면은 차트 설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 무기 가격 부분 꼭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실전 매매하는 방법, 그다음에 오신 분들한테 나만의 무기 여러 가지를 제가 시간상 못 해드리고 진짜 이거는 꼭 이것만 갖고 해도 될 무기 제가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그날 현장에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하시면은 그 부분을 가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냥 뭐예요? 송곳을 드리는 거, 송곳. 파생해서 쓴 송곳을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30만 원, 50만 원 벌기 위해서는 그 송곳을 갈아가지고 바늘로 만드셔야 돼요. 그냥 송곳만 갖고 우리가 옷을 못 낀단 말이에요, 그죠?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옷을 만드는, 파생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 매매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열심히 가르셔갖고 여러분 무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죠? 제가 그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조건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차트라는 부분은, 그죠? 복잡하면 안 돼요. 차트는 복잡하면 안 돼.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진짜, 그죠? 했는데 아주 차트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이번에 가면 이런 거 뭐 없애도 돼요. 없이 매매를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을 갖고 제가 138연승을 일간으로 138연승을 했습니다. 138연승이면 7개월이에요. 7개월.
7개월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 없이 매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일이 있어서 한동안 매매를 안 해서 이제 그 연승이 깨졌었는데 일간으로 138연승 한 케이스는 드물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뭐 각종 이제 뭐 자잘한 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했던 그 조건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준 거를 여러분 거로 소화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캔들, 이동평균선, 가격, 그다음에 보조지표에서 방향과 변동성, 그다음에 제가 이날 신호 한 가지를 제가 했던 그 신호도 그대로 드릴 거고요. 조건은 전부 여기 영문 키움증권 차트 조건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 키움증권 설정 안 되신 분들은 영문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똑같이 요거 적용시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차트 만들어 놓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 단타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조건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다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셔가지고 제가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시간 안에 이 부분을 풀어서 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꼭 함께 하시면서 돈 벌어 가시고요.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손익비 부분, 손실하고 손절하고 손익비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1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깨지면은 매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한번 들어가서 10만 원을 벌었으면은 10만 원을 계속 지키면 좋겠지만 그죠? 그다음 매매에서 내가 최소 손실로 맞고 그다음 또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과 손익비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해야 돼요. 손절하고 손익비 부분은 이 시장에서 살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 조건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 얘기도 들으시고 그죠? 필승 대표 파생 이야기도 들으시고 인생도 들어보시고 그죠? 그다음에 왜 직업으로 선택했는지 그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원칙과 기준 그다음에 제 경험 저는 실제 뭐 공부해서 하기보다는 실전에서 쌓은 거로 제 차트 만들고 매매법 만들고 노트 매매하면서 노트 적은 거 갖고요 만들고 한 거예요. 좀 전에 시작할 때 우리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이거 막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솔직히 좀 피곤해요. 이번 주말 끝나고 제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 가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또 제 거 받아가셔갖고 돈들 많이 버시고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거 있는데 마스터님 차트 보면은요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연두색 굉장히 막 다양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오프라인 강연회 때 얘기해 주시나요? 얘기해 드리죠. 대신 얘기는 하는데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식 이런 부분들은 못하고 그 조건은 제가 드려드리죠. 그러면 차트 설정이나 이런 것도 대면해가지고 직접 다 도와주시나요? 그 정도는 안 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138연승 했다는 차트 설정하는 그 영국문에다 설정할 수 있는 그 조건식은 제가 현장에서 다 드릴 거예요. 그 엄청난 노하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살을 좀 떼서 드려야죠. 그 제가 뭐 어차피 전문가 생활을 했던 게 우리 뭐 돈 벌려고 하는 저는 돈 벌려면 매매하는 게 편한데 그래도 이제 태어나서 뭔가 하나 남겨야 되니까 그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전문가 생활을 했던 부분의 하나의 일환으로 제가 아꼈던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갖고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네. 마스터님의 제자분들을 많이 양성하시려고 대단히 지금 각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의 이 특급 노하우가 담겨있는 OK 차트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노하우가 담겨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오프라인 강연에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300에서 2700포인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한데 오늘은 30분 봉상, 쌍고점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으니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동 분쟁 이슈가 완화되어 공급 우려가 줄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3,000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은 최근 급등에 따라 쉬어가는 장세이니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